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총선 후 살펴났다. 벌써 급급매 미분양 터졌다. 상승세를 타던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부양책이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총선 이후에 크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해외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급급매가 속출하고 있고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다가 건설사와 이금융권의 PF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급급매와 청약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총선 후 살판났다. 벌써 급급매 미분양 터졌다. 이제 크게 올라갈 것 같았는데 다시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로 전환돼 버렸어요. 자, 총선 있고 급급매, 그리고 서울에도 할인 분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총선 후 전국 집값 하락 확대, 상승세 타던 수도권 집값 총선 이후 꺾였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이 확대돼야 정상인데 정체됐고요. 수도권은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데는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하락 확대, 수도권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합이 돼버렸어요. 이게 총선 바로 직후에 재건축, 재개발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요소들로 반등하다가 이게 이제 불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 하락, 전국 아파트 야권 승리로 정부의 부양책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먼저 부양책이 또 물 건너가 가지고, 윤 대통령 부양책 그동안에 정말 많이 펼쳤잖아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할 것들은 뭐 진행이 되겠지만 국회 통과할 부분들은 거의 스톱 위기에, 그래서 심리가 꺾였습니다. 국토부 110 대책 규제 완화, 이때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 차례 대책이라는 말만 안 붙였을 뿐이지 여러 차례 규제 완화했던 것들이 모두 백지 위기에 놓여 있어요. 왜? 정부는 풀려고 하고 야당은 묶으려고 하고,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완화 이게 제대로만 됐다면 탄력을 받죠. 근데 이게 유명무실 돼버렸어요. 그러면 탄력이 상실되는 거죠. 자, 국내외 악재도 또 덧붙여졌어요. 국내적인 문제는 PF 문제, 이거 진짜 시끄러워요. 건설사, 금융권 오히려 나아진 것 없이 악화됐고요. 자, 중동 사태, 이란과 이스라엘, 자, 끝났네 안 끝났네 맨날 뉴스는 나와요. 다 거짓말이 되죠.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전쟁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 물가, 고물가로 금리 인하 시기가 미지수입니다. 원래는 6월에 하느냐 5월에 하느냐 했는데 이제 하반기, 연말 자꾸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총선 후 바로 이거죠. 자, 무주택자분들은 급급매하고 미분양 이 둘 중에 뭔가를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지금 이게 급증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물건을 골라 잡을 수 있으니까. 먼저 급급매, 한국부동산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두 개.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작년에 시세 조작을 전 정권 때문에 해서 그렇지, 그래도 KB부동산은 아무래도 대출을 하려다 보니까 좀 더 제 개인적 생각은 정확성이 떨어져요. 물론 하락할 때는 KB가 좀 더 정확한 거하고 상승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역시 두 개다. 매주마다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매주. 한국부동산원은 목요일날, KB는 금요일날. 이게 제일 정확해요. 유튜브에서 보는 내용,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 뭐 추측, 전문가의 예측, 기관의 예측, 에이. 왜냐면 집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쭉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쭉 떨어지는데, 자, 실제로 이 주간 시세가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매주마다 보세요. 지금 서울이 4주 연속 상승. 그런데 더 확대됐어야 하는데 이 흐름상으로 정체됐고요. 수도권은 상승이 됐었거든요. 총선 직전에. 이거는 이제 뭐 볼 것도 없이 이제 여름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데 보합으로 다시 내려와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되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방
하락폭 확대. 전국이 지금 하락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이게 부동산의 심리인데 이 심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잘 안 그래요. 한번 올라가면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집값 많이 뛰어요. 생각보다. 갑자기 폭등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변곡점에서 눈치 싸움에서 상승으로 가게 되면 상승이 이기는 거고 하락으로 가게 되면 하락이 이기는 건데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됐다가 주춤 또는 하락. 결국 총선 이후에 급급매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이제 미분양도 중요한 지표죠. 전국의 미분양이 3개월 연속 증가세인데 이번 총선 끝나고는 더 늘어났어요. 수도권 미분양 관리 지역이 있어요. 주로 미분양 관리, 너무 미분양이 많아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이제 주로 지방에 많은데 수도권에도 안성을 포함해 가지고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자, 수도권은 1.2만, 지방이 5.4만 가구 정도 돼요. 되게 많죠. 그리고 늘어나는 추세. 자, 입주율도 중요합니다. 입주율이 서울이 80% 정도 입주해서 20%는 입주를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도는 78%, 지방은 65%.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입지가 안 좋은 곳일수록 입주율이 떨어지죠. 총선 이후에 미분양, 미입주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지금 급매, 미분양 이게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자,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준비 전략 이거 별표를 좀 칠게요. 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신봉을 하거나 신봉은 그것만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또는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상황을 맞추거나 내가 이제 올 가을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이제 전세를 살까 매매를 할까니까 그때 한번 판단해야지.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왜? 여러분들 5천만 원, 1억, 2억이 작은 돈 아니죠. 8월 달? 자, 또는 내년 1월 달? 이 단기간에도 1, 2, 3억이 뛸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저금을 하려면 한 5년, 10년 동안 정말 떼고생해 갖고 저축할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한테 상황, 부동산을 맞추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실거주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상황에 맞춰야 돼요. 부동산 흐름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여기에. 그러면 좀 더 일찍 빠져나와서 집을 산다든가 또는 좀 더 늦게 집을 산다든가 그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매주 시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정말 정확해요. 이걸 보세요. 매주 시세. 다음, 자, 금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 내에 매주 주간 시세 판단. 이거 진짜 중요해요. 다른 거 유튜브 100개 보는 것보다 이거 매주 주간 시세를 하나씩 체크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특히 KB 말고 한국부동산원 잊지 마세요. 자, 현재 변곡점. 지금은 변곡점 맞아요. 다만 상승 쪽으로 틀었는데 총선 이후에 부양책이 소멸될 것 같으니까 주춤하고 있는 거니까 지켜봐야 돼요. 상승장 만약 상승으로 계속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매입 쪽으로 생각해야 돼. 에이, 비싸니까 매입 안 해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번 상승하게 되면 40주, 50주 연속 상승하거든요. 근데 하락을 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얼마 전 겨울처럼. 그럼 이건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가격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자,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경제 위기가 터진다. 무조건 대폭락이 온다. 이러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물론 경제 위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봤자 100%에서 한 20% 미만이거든요. 그 20%에 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제 청약입니다. 청약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 시세 대비 유망지역 중심으로 청약하세요. 이게 세대수라든가 또는 시세 이런 것들에 비해서 입지. 자, 유망지역 꼭 잊지 마세요. 지나치게 분양가가 비싼 거 아니면 서울 대단지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5년, 10년 지나면 얘는 많이 뛸 거예요. 서울이라는 게 땅이 너무 좁아요. 제가 늘 서울 하는데 제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과 경기 지방이. 특히 강남은 더 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경기도에서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외에는 별로 좋은 곳이 없어요.
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되고 비싸기만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 것도 없어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아닌 수원시, 광명시, 용인시, 무슨 시 막 많잖아요. 그런 걸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왜 분양받습니까? 비싼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서 싸잖아요. 물론 당첨 가능성이 좀 적은데 그래서 이걸 적었어요. 조심할 점은 본인의 가점이 정해진 건 없지만 58점 미만, 좀 더 확대시키면 60점 미만이라면 괜히 떨어져가지고 시간 다 낭비할 수가 있어요. 집값은 뛰고. 그래서 60점 미만은 당첨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금매가 유리하니까 금매와 청약을 동시에 20, 30점 드시는 분들이 당첨될 줄 알고 그냥 청약만 넣는데 그것은 계속 무주택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58점이라고도 찍어놨잖아요.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60이 넘거나 아니면 또는 특공이 있거나 본인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다만 목숨을 걸지는 마세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당첨자 평균이 65점이에요. 당첨자 커트라인이 좋은데 65점이 커트라인인데 60점 떨어지네요. 또 집값이 상승장에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58, 60이라고 얘기했지만 참고해가지고 40밖에 안 되거나 50밖에 안 되는 분들은 아예 그냥 청약 제껴버리고요. 금매와 청약을 같이 보시라고요. 청약에 목숨 걸면 다 놓칩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현금을 보유하셔야 돼요. 현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세, 이 시점에서 전세는 좀 위험해요. 왜? 2년 빠진다는 조건이 성립돼야 하는데 집값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2년 동안 빠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순발력이 느려지고 혹시라도 집값이 뛰어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금지입니다. 다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많이 받아가지고 최대한 받아서 들어가고 내 돈 목돈을 집을 사든 청약을 넣든 이걸 좀 갖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이해가셨죠? 전세 대출도 안 받고 그냥 내 돈 목돈이 하나도 없어. 전세에 묶여버려. 큰일 나요. 또는 월세로 돈이 더 가더라도 월세로 살아야 돼요. 전세 사는 것은 아니에요. 월세. 당장 집값이 뛴다 이게 아니라 묶여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 미래 입지. 웬만하면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아무리 실거주를 할지라도 웬만하면 서울 외곽도 좋아요. 서울 외곽 좋다고 했어요. 서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중심지. 돈이 적더라도 최대한도로 평수를 줄여서라도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청약, 택지지구 이런데 조심할 점은요. 타이밍하고 입지를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맞추면 안 된다고요. 상황에 맞춰야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꼭 본인 상황에 맞추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때 복골복이잖아요. 자, 이제 정부 부동산 부양책 폐지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제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부양책에 제동을 걸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주춤하는 거예요. 규제 완화 이러다 말짱 도루묵.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위기 최고죠. 써 있잖아요. 왜? 여소야대니까. 먼저 핵심 공시가 현실화, 다주택자 세금 완화. 자, 공시법, 지방세, 소득세법 적용해가지고 공시가 현실화 폐기, 90%까지 부활. 자, 아마 공시가 90%까지 부활해서 세금 많이 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이 부분 다시 또 세금이 커질 가능성이 거예요. 다주택이니까.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달렸어요. 재건축, 자, 실거주 이거 볼까요? 적용 방법. 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인데 재건축 안전진단 이거 폐지시키고 30년 뒤면 누구한테나 재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활하게 이렇게 했는데 안전진단 다시 또 부활할 가능성이 커져버렸어요.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 지금 실거주 무조건 의무해야 하잖아요. 자, 이거 폐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3년 유예하고 혹시라도 폐지할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집값이 폭락하면 폐지할 수도 있죠. 실거주 의무를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도 않고, 자, 2년에서 5년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자, 임대차 세제 지원 적용 방안, 임대차 보호법, 민간임대특별법, 자,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 전월세 상한제 다시 또 부활. 자,
기업 구조조정 세제, 지방 미분양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수도권도 미분양 혜택을 주려고 했었는데 확률이 좀 낮아졌죠. 총선 후 경제 악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엄청 했는데 집값은 폭등했잖아요. 맞죠? 윤석열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폭등한 건 없잖아요. 물론 시기는 다릅니다. 개인적 생각은 어느 정도 절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주택자만 생각한다면 그냥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어느 쪽이 됐든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또 경제 위기라든가 불안의 요소가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타협이 어떨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 그 전에 미친 듯이 규제해놓고 집값 못 잡았잖아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일부러 집값 띄우려고 규제하는 척 했다고 보여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그렇게 많이 규제해놓고 집을 못 잡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세금이나 많이 뜯어내려고 한 거지. 그러면 그렇다고 현 정부 내가 편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무조건 규제 완화, 다주택자도 규제 완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자, 이제 개인 기업 부채 폭탄. 개인, 연끌, 비투, 가계부채, 연체, 폭발, 소상공인,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아주 난리예요. 개인이든 소상공인이든. 기업들, 좀비, 주로 대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고 한계기업, 중소기업, 연체율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금융권 부실. 이금융권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지 알죠? 지금 대형건설사, 가계기업 연체율, 부도 유발. 지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종합, 캐피탈 안전한 곳 하나도 없어요. 건설사 PF 이건 여러 차례 했죠. 건설사 PF 위기, 봉합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대형건설사 워크아웃이 이제 부도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시중은행 금리 다시 폭등. 주택담보대출 3에서 6%까지 대출금리 통보에 화들차. 왜? 가상금리가 붙어갖고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대출 금액은 줄어들고 오히려 금리는 낮아졌는데 더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가상금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7.41%. 자, 어마어마하죠. 자, 총선 이후 심각한 상황을 맥으로 잡아볼까요? 건설사 PF 위기, 대형건설사도 부도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금융권 부도가 더 그전보다 어려워졌어요. 총선 전보다. 연체, 자금 고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민간부채 폭발, 가계 기업부채 이게 좀 한계치에 다다른 거 아니냐. 코스피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폭락. 고금리, 고물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OECD에서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4번째로 세게 올라간답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놓고 핑계대면 안 되죠. 잡아야죠. 아, 물가 못 잡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OECD 못 사는 나라 많은데 우리나라가 4번째 물가를 못 잡고 있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잡아야 할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화 빼고 자산 폭등, 금, 달러, 유가, 주식 다 뛰고 있네요. 다 뛰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만 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끝으로 규제 해제 물 건너갔다. 지금 앞으로 이제 규제 완화할 것들이 3가지가 있어요. 강남 3구하고 용산. 이거 조정지역이잖아요. 서울의 21개구 규제 폐지됐듯이 얘들을 폐지하는 일이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집값이 내려가면 폐지하겠죠. 근데 올라가는 와중에서는 폐지가 어려울 것 같아요. 토지거래허가제 또 연장했잖아요. 연장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는 곳들. 그 다음에 부동산 3법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이 3법을 현 정부는 다 없애려고 하는데 야당이 일단 규제 강화 쪽으로 패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집값이 약간 총선 끝나고 상승 무드로 확실히 갔었는데 상승 쪽으로 갔어요. 근데 하락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다만 매주마다 봐라. 뭘? 매주 주간 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을 폭락한다 또는 폭등한다. 특정 주장을 신봉하거나 개인의 매수 타이밍과 입지에 맞춰 매입을 하게 되면 위험하므로 시장에 맞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